안녕하세요, 미타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며 공시가 1억 이하, 공시지가 1억 미만 등 전국이 이런 소액 투자로 불장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억 미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나도 그러면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무작정 접근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알아내고 접근해야 똑똑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부터 명확히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공적인 가격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 땅은 공시지가를 매년 책정해서 부동산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 건강보험료, 연금 등 각종 행정기초자료의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은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지역의 대표 단독주택을 선정해서 책정한 가격입니다. 왜 표준 가격을 설정하느냐?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설정해줘야 하는데요.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나머지 단독주택들을 개별적으로 책정한 것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표준 가격 없이 별도의 공시가격을 한 번에 책정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거래량이 꾸준하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가격은요, 공시지가인데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지역 대표 땅을 선정해서요, 책정한 가격인데요, 이를 가지고 개별 토지들에 대한 공시지가가 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기준이 되는 대상이 주택과 땅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1억 이하를 공시지가 1억 이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십니다. 결과의 원인을 명확히 알고 대응을 해야 하는 규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단어 또한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를 왜 할까요? 작년 710 규제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가 생기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대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세부담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 찾은 투자처는 공시가격 1억 이하 갭 투자입니다.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 중과의 경우 중과 제외 주택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1억 이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액의 주택이라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주택시장 침체 지역이라 배려 차원에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라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 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만 중과제외 주택으로 1.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세 채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공시가격 1억이 넘는 주택을 네 번째로 취득하는 경우 이 또한 취득세율 1.1%를 적용받습니다. 앞에 주택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로 취득세에서는 주택수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규제가 나오고 투자가 막히면 이처럼 사람들은 규제를 피해서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알아내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도세 중과제외 주택은 없는 걸까요? 공시가격 1억 이하인데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인데 양도세는 중과제외에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정답은 양도세 중과제외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이지 공시가 1억 이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시가 3억 이하 이 부분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바로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 지역의 양도 당시 그 양도하는 주택이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거나 수도권 등 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 제외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의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 그리고 지방의 중소도시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중과 재해라는 점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상향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관계없이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중과 제외 대오니 다주택자들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부담을 느낀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들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는 피하지만 양도세는 못 피하고요.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양도세 중과는 피하지만 취득세는 못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시가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국세 부과 시 사용하는 금액으로 매년 국세청에서 경제정책을 반영해서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준시가와 공시가격을 어디서 확인할까요? 기준시가는 국세청, 즉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시지가는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들의 상승으로 소액으로 접근 가능했던 그 물건들이 소진이 되고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로 인해 투자금이 증가하게 되었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매력적으로 느끼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 투자금이면 그 지역에 기준시가 3억 이하 갭 투자를 하자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던 지방의 중소도시의 기준시가 3억 이하던 누구나 원하는 서울처럼의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는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투자금이 비슷하다면 실수요자가 받쳐줄 기준시가 3억 이하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을 고려하는 거겠죠. 오늘은 공시가격 1억 이하와 기준시가 3억 이하의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결국 가용자금과 투자금으로 움직이는 현재의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려는지 파악하면 좋은 부동산 공부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점을 알아내고 알려고 노력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